오늘도 좋은 날 피부과 정세영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으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한테 여드름 치료를 받으시던 젊은 여성분이었는데요. 원장님, 저 임신했는데 여드름 치료 계속 받아도 돼요? 과연 임산부들은 여드름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될까요? 오늘은 임산부의 피부 관리와 시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임신, 인생의 큰 축복인데요. 피부도 축복만 받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안 좋은 것들도 생기곤 합니다. 기미 같은 색소 침착, 여드름이나 예민성 피부, 거칠거리고 푸석거리는 피부결, 홍조나 혈관 이상, 또 하지정맥류, 다리 붓기, 튼살, 가려움증, 잇몸염증 등등 피부는 안 좋은 것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치료나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치료는 되고 어떤 치료는 안 될까요?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시술들부터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국소 마취제. 이빨 뽑을 때, 발톱 뽑을 때, 종기 떼어낼 때처럼 아픈 시술하기 전에는 마취를 꼭 합니다. 이 마취하기 굉장히 아프기는 해요. 마취제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리도카인은 오케이, 안전합니다. 리도카인은 FDA 임산부 카테고리 B등급에 속해 있어요. B등급은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고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태아의 위험성이 좀 없더라 라는 등급을 B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A등급이 가장 안전한 등급이에요. 하지만 A등급을 받으려면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해야 하고 거기서 안전하다고 입증이 돼야지만 A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A등급 약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B등급 약물이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 임산부에 사용해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신 초기에 리도카인 마취를 했던 210명을 조사해 봤더니 리도카인 마취를 안 했던 대조군과 태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차이가 없더라라는 보고도 있고 실제로 리도카인이 태아한테 태반을 통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태아 스스로가 리도카인을 대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도카인을 많이 쓸 땐 또 이야기가 다르죠. 리도카인은 안전 용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피부과에서 하는 정도의 리도카인 양은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결론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리도카인은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 바르는 마취약. 리도카인이 주사제도 있지만 바르는 약도 있습니다. 국소 마취제, 바르는 마취약을 쓸 때는 리도카인을 사용하면 됩니다. 주사제도 안전하니까 바르는 것도 안전하겠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엠라 5% 크림이 있어요. 2.5% 리도카인과 2.5% 프릴로카인이 섞여 있는 약인데요. 이 약은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성분들은 태아 저산소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C로 되어 있어요. C등급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리도카인을 목이라든지 얼굴, 다른 부위에다가 소량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복부나 전신에 다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신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부분적으로만 소량만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자, 세 번째, 피부과 처치들. 리도카인으로 안전하게 마취는 했고 어떤 피부과 처치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마귀 냉동치료. 액화질소를 사용하는 이제 사마귀 치료 방법인데 안전합니다. 그 외에 이제 목이나 얼굴에 쥐젖이나 사마귀, 점, 검버섯 같은 것들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마이너한 피부과 처치들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네 번째, 화학 박피들. 임산부 여드름 치료에서 필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필링은 두 가지만 안전합니다. 첫 번째는 글라이콜산, 두 번째는 젖산. 글라이콜산이나 젖산은 피부 깊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도만 잘 맞춰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둘은 알파 하이드록식 애시드, 줄여서 아하, 군에 속해 있는 두 가지 필링제들인데요. 화장품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다면 아하 성분만 골라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드름 치료에서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살리실산인데요. 살리실산은 카테고리 C입니다. 임산부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살리실산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볼게요. 여드름 치료는 글라이콜산과 젖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보톡스랑 필러.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미용 목적의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A예요. 상품명으로는 엘러간 보톡스, 메디톡신, 보툴렉스 등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톡스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태반을 통과할 수 없어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논문들을 찾아보면 보톡스를 맞은 임산부에서 문제가 보고된 경우는 없었어요. 식도이완 불면증, 심한 편두통, 목 긴장 이상증 환자에서 보톡스 사용 후 안전했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임신한 줄 모르고 보톡스를 맞은 16명도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필러의 경우엔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필러가 부작용이 났을 때 사용하는 처치들 중에 임산부 금기인 것들이 많아요. 따라서 필러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굳이 보톡스나 필러를 임산부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6번째, 하지정맥류 혈관 경화 치료. 하지정맥류가 임산부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또 안 좋은 피부 변화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보통 출산 후에 하지정맥류는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굳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꼭 해야겠다면은 임신 초기 14주 그리고 36주 이후에는 절대 금기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일단 출산 후까지 기다려보세요. 7번째, 레이저. 레이저는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레이저는 대부분 안전합니다. CO2 레이저, 점이나 검버섯을 뺄 때 쓰는 레이저인데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기미나 잡티를 뺄 때 쓰는 엔디아그 레이저, 토닉 레이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뺄 때 쓰는 혈관 레이저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제모 레이저, 그리고 통증이 좀 심한 레이저들, 전류가 흐르는 레이저들, 약품 침투를 시키는 레이저들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관리실에서 쓰는 장비들은 어떨까요? 보통 봉을 잡거나 등에다 패치를 붙이는 형태의 전류를 흐르는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병원에서 쓰는 더미오 케어나 오투덤 같은 이제 음이온을 흡입하는 장비도 임산부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쓰는 거는 LDM 초음파, 그다음에 바이폴라 고주파, 그리고 LED, 스마트룩스 같은 장비들은 임산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용 LED 마스크도 요즘에는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임산부들은 가정용 LED 마스크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면은 임산부나 수유부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다 되어 있고요. 임산부나 수유부도 사용을 하라라고 써진 LED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결론. 임산부에서 피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갈 것. 가능하면 대부분의 시술은 출산 후 6개월 뒤로 미룰 것. 임신 중에 꼭 필요하다면 바르는 약은 리도카인으로만. 처치는 냉동치료나 간단한 수술, 내지는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들만 받을 것. 요 3가지 정도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좋은 날 되세요.